대학생 6명이 타고 가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승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졌는데 경찰이 운전자의 과속과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안에서는 도시락을 함께 먹은 마을 주민 수십여 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방대학들이 신입생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학 차원의 자구 노력과 함께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코로나로 어린 아이들이 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맘 놓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베이비 카페가 인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순천에서 3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오늘 순천 유흥주점 업주와 접촉한 시민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TCS 에이스 국제학교 관련 감염자인 광주 1524번 확진자와 접촉한 시민 2명도 확진 판정을 받고 의료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신규 확진자들이 모두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만큼 추가 감염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역 해수욕장과 물놀이 시설들이 개장을 앞두고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휴가철인 다음 달 일제히 개장하는 모든 해수욕장 시설물에 간격 유지와 소독을 실시하고 웅천해수욕장은 사전 예약을 통해 입장하도록 손님 맞이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내일 개장하는 디오션 워터파크 등 대형 물놀이 시설도 각종 이벤트와 프로모션을 지향하고 열화상 카메라와 모바일 문진표를 통해 입장객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방수 마스크를 무료로 지급할 방침입니다. 여수시는 올해 물놀이 이용객이 늘 것으로 보고 물 밖에서는 최대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샤워실 등에서는 거리를 둔 채 개인 물품을 사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대 대학생 6명이 새벽길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다가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의 대학생이 숨졌는데 경찰은 50km로 제한된 도로에서 승용차 운전자의 과속 여부와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비가 내리던 오늘 새벽 4시쯤 순천시 용당동의 한 도로 위 흰색 승합차가 지나갑니다. 갑자기 맞은편에서 검정색 승용차가 나타나더니 흰색 승합차와 충돌합니다. 대학생 6명을 태운 승용차는 이 도로를 따라 빠른 속도로 올라오다 이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승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는 산산조각이 났고 승용차 뒷좌석에 탔던 4명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말 그대로 아수라장? 파편들 그냥 도로변에 다 이렇게 튀어 있고요. 환자를 꺼내가지고 그렇게 심폐소생했는데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경찰은 비에 젖어 미끄러운 도로에서 승용차 운전자가 핸들을 급하게 꺾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량이 갑자기 되돌리는 과정에서 미끄러져가지고 한 바퀴 돌면서 중앙선을 넘어온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같은 대학 선후배 사이인 이들 6명이 타고 있던 사고 승용차의 탑승 인원은 5명. 경찰은 탑승 인원을 초과한 상황에서 뒷좌석에 있던 4명이 안전벨트를 제대로 매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고가 난 도로는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미만으로 제한돼 있지만 운전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인근 주민들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속도 그거 달아달라고 그랬더니 시에서 한 3, 4일 전에 나왔어요. 올해는 안 되고 내년 초에 달겠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사고가 나버렸네. 경찰은 사고 차량이 술집에서 6명을 태우고 출발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운전자의 혈액을 채취해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 진남 테니스장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국제대회 개최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단체들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의회 이미경 의원은 최근 시의회 정례회에서 진남 종합테니스장이 국제대회 유치를 목적으로 13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실내외와 전천후 구장 등 11면의 경기장을 갖췄지만 국제대회는 지금까지 한 차례도 개최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생활체육 저변 확대란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몇몇 테니스 클럽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며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인터넷 예약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이 여순사건 특별법의 국회 행안위 통과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에 대해 70년이 넘는 통안의 세월을 감내하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온 유가족과 지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얻은 값진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특별법을 발의한 소병철 의원을 포함해 김승남, 서동용, 김회재, 주철현 등 광양만권 의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광양시에는 현재 54명의 여순사건 희생자 유가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집중 현상 등이 이어지면서 지방대학들이 신입생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대학 차원의 자구책과 함께 재정 지원 확대와 평가 기준 개선 같은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1학년도 전국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인원은 4만여 명. 이 가운데 75%인 3만여 명이 비수도권 대학에서 발생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 현상은 더욱 가속화돼 오는 2024년엔 미충원 인원이 11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점 국립대, 예를 들어서 경북대, 부산대 이런 대학들도 모두 이번에 신입생을 채우지 못해서 그런 대학의 어떤 위기가 현실로 다가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대학들의 등록금 의존율은 약 60%로 신입생 미충원 사태가 계속될 경우 대학 재정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OECD 평균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교육시설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에 투자를 적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대학 교육이 점점점 부실화될 수밖에 없는. 정부는 교육이나 재정 여건이 열악한 대학을 퇴출시키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방 소멸을 부추기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역 경제, 지역의 문화,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공공성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좀 풀어야. 여기에 교육당국의 일률적인 대학 평가 기준이 지역 대학의 특성화나 경쟁력 강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학들이 정부의 역량 진단 지표에 맞추어서 자기를 맞춰가게 돼요. 그렇다면 거의 인류화돼 버릴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들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립대의 비리나 부실 운영이 지방대 기피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어 사학재단의 투명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시가 인서지구와 성황도이 2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지속가능한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을 위해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서지구, 성황도이 2지구가 각각 면적 대비 62%와 74%의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를 얻어 도시개발 사업 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한 법률적 동의율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사업 시행자 지정을 시작으로 조사 설계 등 각종 영역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해 올해 사업구역 지정과 함께 개발계획 승인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봉사활동을 나온 기관에서 전달한 도시락을 먹은 무안의 한 마을 주민 등 수십여 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보건당국은 도시락을 납품한 휴게소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등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군의 한 농촌마을. 마을 주민들이 어제 오후부터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도시락 먹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사람이 몇 명이 걸렸는지도 몰라요. 마을 주민 70여 명은 골목 충돌 방지 반사판을 부착하는 등 봉사활동을 나온 한국도로공사가 건넨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이 가운데 주민 28명과 한국도로공사 직원 21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봉사활동에 나서기 전 한평의 한 휴게소를 들려 도시락을 구매했습니다. 해당 휴게소 식당은 제육볶음과 달걀말이 등으로 이뤄진 도시락을 만들었는데 식재료 모두 유통기한을 넘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냉동 돼지고기는
저번 주 금요일 11일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계란, 그리고 시금치 이런 것들은 화요일 날 들어왔어요. 식중독 증세를 보인 사람들 대부분은 퇴원했지만 8명은 아직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휴게소 식당 종사자와 조리기구 등에서 검체를 채취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병원에 있는 사람들 증상 조사를 했더니 증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검체해가지고 보안연으로 지금 의뢰. 식중독 의심 증상 발병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는 다음 주 초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한국방송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가 오늘 여수 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미디어 플랫폼의 무한 확장, 방송의 진화와 책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융복합 미디어, 지역방송, 방송저널리즘 등 38개 세션으로 나누어져 78편의 연구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방송의 공공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전파료 배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박성재 MBC 사장 겸 방송협회장은 축사에서 뉴미디어 플랫폼에 맞는 방송의 변화가 필요한 시대라며 이번 학회를 통해 방향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주말이 돼도 코로나19로 요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나들이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철저히 소규모 예약제로 운영돼 맘 놓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베이비 카페가 인기라고 합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실내에 미끄럼틀 등 장난감이 가득합니다. 이른바 베이비 카페입니다. 코로나19로 방역은 필수. 매일 아침 실내는 물론 장난감들도 깨끗하게 소독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직장 그만두게 됐는데 그때 아기를 키우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베이비 카페를 차리게 됐습니다. 4년 전 문을 열었던 베이비 카페는 코로나19로 지난해부터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것은 소규모 예약제. 시간을 나눠 4-5팀만 받다 보니 코로나19로 걱정이 많았던 손님들이 최근 다시 가게를 찾고 있습니다. 베이비 카페는 키즈 카페와 달리 40개월 미만의 영유아들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다 편하게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베이비 카페가 요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른 키즈 카페들은 4살, 5살 친구들이 많아서 조금 놀기에 치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베이비 카페를 찾게 됐는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경력 단절 위기를 극복하고 매일매일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하다는 사장님. 가게 운영도 운영이지만 코로나19가 빨리 끝나 아이들이 맘 놓고 뛰어놀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우리 아가들이랑 엄마들이랑 마스크 벗고 웃으면서 같이 이 공간에서 같이 뛰어놀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MBC 뉴스 김양원입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이 별관 증축 여론조사와 관련해 시의회가 이미 의결한 대로 신속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권 시장은 오늘 주간 업무보고회에서 시의회가 시민 여론조사를 즉시 실시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한 만큼 임시회가 예정된 다음 달 초까지는 여론조사가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며 시의회를 압박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4월 여론조사 추진 동의 결의안을 의원 발의로 통과시켰지만 일부 의원과 시민단체가 의회 민주주의 실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현재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여론조사 기관 선정과 조사 방법, 표본수, 설문 문구 등에 대한 협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수시가 시립미술관 건립을 앞두고 지향점과 콘텐츠 구성, 입지 선정과 적정 규모 등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시립미술관 건립 시민 공청회를 열고 건립 방향과 형태, 테마, 입지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에 이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기본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3월 5,2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지식산업연구원의 용역을 의뢰해 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순천시의 종량제 봉투 배출 부서 실명제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